자, 우리 HLB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머니코드 김 대표입니다. 자, 일단 장은 마무리가 됐고요. 현재 녹화 시간 4시 2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 초반에 HLB가 장중 한때 고점 5.6%대까지 상승이 좀 나타났었거든요. 제가 오늘 HLB 무료방에도 이렇게 코멘트를 남겨드렸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초강세를 보여주고 2차전지 중심으로 초강세가 나타나고 있고 HLB 같은 경우에는 소폭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만 거래가 크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의 의미 부여를 할 수준까지는 아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연속성인데 조만간 있을 FDA와의 소통에서 본격 재심사 관련 이슈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이슈가 나오고 재심사를 넣겠다 등등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75,000원에서 80,000원 수준까지는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클래스 1이냐 2냐 분류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일단 코멘트를 한번 드렸죠. 자, 일단은 오늘 수급을 살펴보면은 외국계 창구에서 매수가 좀 들어오긴 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의미 부여할 수준은 아니다라는 거고 연기금도 들어온 거 의미 부여할 수준이 아니다. 일단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 외국인들이 열심히 돈을 쏟아붓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직 뭐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퍼붓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좀 전체적으로 보는 긍정적으로 돈이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HLB 기준으로 했을 때도 주가가 크게 올라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결국에 매수세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럼 이 매수세라는 거는 누군가가 사야 되는 건데 여러분들 개인들이 사는 거는 사실 그렇게 크게 도움이 안 돼요. 개인들은 호가창 딱 펼쳐놓고 보면은 매수 호가 잔량 뒤에다가 주문을 받쳐놓잖아요. 떨어지면 사야지 하고 받쳐놓죠. 그거는 시세가 오르는 데에 기여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메이저들은 가격을 올리면서 매수를 하기 때문에 시세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들은 가격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지나치게 가격이 너무 높지 않으면 가격보다는 수량에 집착을 합니다. 어느 정도의 비중을 채워야 된다라는 수량과 비중에 집착을 하는데 개인들은 가격에 집착을 많이 하기 때문에 똑같은 종목을 매매를 하더라도 어떤 것에 초점을 두고서 물량을 확보하느냐, 이거는 개인들과 메이저들의 차이가 분명하게 있다라는 겁니다. 자, 아무튼 HLB는요 이제 슬슬 뭔가 반응을 좀 보이기 시작을 하고 있고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가 전체적으로 약세 흐름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HLB는 혼자 강세 흐름을 보인 겁니다. 아직 갈 길이 물론 너무 많이 남긴 했지만 저는 이제 슬슬 다음 일정과 이슈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는 추가 매수나 혹은 신규 매수를 지금 해보는 것도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지만서도 언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기 때문에 항상 결과론적으로밖에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게 HLB 같은 종목이다. 그래서 뭐 감히 뭔가를 뭐 맞췄다 틀렸다 이런 걸 논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고요. 그냥 HLB는 딱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주봉 기준으로 요 정도 라인 딱 이 가격에다가 선을 걷고 이 5만원의 선을 그어 두시고요. 5만원 상단에서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긴 뭐예요? 결과를 기다리는 구간이다. 그래서 대기 상태인 구간인 거고 이 5만원 하단은 뭡니까? 여기는 임상 관련된 거 혹은 심사 관련된 거를 준비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 딱 중간에 겹치는 부분을 이제 수능이라고 예시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수능 시험을 앞두고서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수능을 치렀고 이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임상을 뭔가 다시 해야 된다거나 임상 디자인이나 데이터에 문제가 있어서 도로 빠꾸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면은 이 밑으로 4만원대로 하락하는 건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그렇게 스토리에 맞춰서만 움직이면 되고, 자, 그럼 현재 시점에서 다음 스토리는 뭐예요? 이미 CRL을 2번이나 받았기 때문에 이 2번이나 보안 요구를 받은 것은 임상 데이터에 대한 문제가 전혀 아니었고 CMC 제조 공정에 대한 문제였고 이거는 뭐 충분히 다 클리어가 가능한 수준이었다라고 회사 측에서도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럼 지금부터 이제 기다리면서 우리가 다음 결과를 봐야 되는 거는 자, 이제 재심사 다시 넣겠습니다 하는 그거예요. 그거 재심사를 넣을게요 라고 해놓고서 그 다음으로 클래스 1, 2 분류되고 발표, 이렇게 이제 3개의 구간만이 남아있다. 근데 가장 제가 찝찝하다라고 말씀드린 거는 클래스 2 요게 조금 찝찝하다, FDA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요거 있죠, 공식적으로 재심사를 넣습니다, 서류를 다시 넣겠습니다 등등. 여기에서 이제 급등이 한 차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아마 조만간일 것 같아요. 이미 사실 시기적으로는 좀 지났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만간 한번 급등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C1, C2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 발표 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일단 기본적으로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일단 무난하게 75,000원, 80,000원 선까지의 상승은 한번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고 있는 현재 시점의 제 생각입니다. 자, 무엇보다 외국인들이 이제 매수를 쏟아부으려면은 환율이 좀 어느 정도 안정을 취해야 되는데 환율이 그래도 계속 빠지고 있긴 하죠. 하락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중이고 추가적으로 더 빠질지 지켜봐야 되고, 이제 일본이라든지 우리나라 금통이 계속 또 있을
거고 금리 변동에 따라서 환율도 요동칠 거니까 요거 한번 먼저 잘 체크를 좀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배팅할 만한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시장이 그만큼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실 만한 것들이 정말 상당히 많은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공석인 것은 굉장히 경제나 외교적인 측면에서는 데미지가 큰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리스크가 이제 소멸이 되는 시점이 왔기 때문에 다음 주면 끝나잖아요, 그죠? 다음 주면 대선이 끝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외교라든지 안보라든지 국정 운영 관련된 모든 것들에 대한 것이 이제 리스크가 해소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 조금 더 탄력 있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걸 외국계 투자은행에서도 다 비슷한 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는 계속 어쨌든 기술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이재용 회장이 적극적으로 지금 이제 R&D가 됐든 M&A가 됐든 공격적으로 지금 드라이브를 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이 R&D라든지 M&A 쪽에 굉장히 보수적이었잖아요. 엔지니어 출신이 아닌 뭐 회계 출신 담당자가 반도체 파트의 수장이었고 이러다 보니까는 좀 에러가 좀 컸었는데 싹 다 갈아엎었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특히나 삼성전자가 이제 현금을 146조 원이나 푼다? 이거 엄청난 이슈거든요. 그래서 M&A 쪽으로 간다 그러면은 과거에 한때 움직였던 거 뭐가 있습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종목들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잖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저점 대비해서 지금 현재가까지만 하더라도 1452%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최저가 대비해서 최고점까지 2200%가 올랐어요. 아직도 지금 높은 위치에 있죠.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을 35% 정도 인수를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처럼 삼성전자가 그러면 지금 중요한 게 뭐예요? 앞으로 또 반도체 시장이 계속 좋아지는 데 있어서 혹은 HBM 쪽도 지금 세대 교체가 벌써부터 빠르게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HBM 3E가 우리가 5세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3E 다음이 뭡니까? 4가 있고 4E가 있고 또 4P까지 있는데 하이닉스를 제끼려면 지금 이쪽으로 겁나게 공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드라이브를 거는 데 있어서 또 핵심적인 기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최근에 이제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좋았는데 유리기판도 여러분들 몇 단까지 쌓을 거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HBM 뭐 8단, 16단, 32단 이런 식으로 코멘트가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단수를 아파트처럼 여러 단을 쌓는 거예요. 여러 단을 쌓았어. 쌓은 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럼 중간에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것도 기술이거든요. 유리기판도 30장이든 뭐 16장이든 쌓아놓고 나서 그 모든 단층에 전류나 데이터가 통할 수 있게끔 구멍을 뚫고 회로를 연결하는 그 기술 자체를 TGV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 TGV 관련된 몇 안 되는 기업을 아예 인수를 해버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기판이 그동안에는 플라스틱으로 많이 사용이 되었는데 플라스틱은 이제 열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반도체 자체가 워낙에 열에 민감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열의 민감도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리스크를 줄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기판은 유리기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고 하이닉스도 지금 유리기판 관련된 쪽으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총이 얼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200%나 상승을 보이면서도 5조 원대까지 올라왔어요. 제가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공지를 좀 해드리고 있는 내용인데 사업 판도가 급변했다. 경쟁력 하락 때문에 이재용 회장이 발벗고 나서고 글로벌 재계 인사들을 만나서 계약, 성사, 미래 사업을 대비하고 있다. 그래서 8년 만에 조 단위의 M&A 행보에 시동을 걸고 있다. 본인들이 다 직접 개발할 수가 없어요. 이미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그냥 사오면 됩니다. 그죠? 삼성이 원래 그런 걸 잘하잖아요. 그래서 유리기판, TGV 관련된 M&A가 기대되는 피인수 기대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기판 후속주로도 지금 꼽히고 있는데 시세가 아직 많이 안 올라왔어요. 오늘 삼성전자가 나름의 급등을 보이면서 이 종목도 조금 움직임이 나왔는데 아직까지도 상승 여력이 크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제가 비중을 10% 이내만 매수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종목이 장기적으로는 뭐 5배, 8배 갈 수 있어요. 근데 올라갈 수 있지만 중간에 나오는 변동성 여러분들 비중을 크게 들어가면 못 버팁니다. 그렇기 때문에 10% 이내만 매수를 하시고서 그냥 편안하게 묻어두셔라.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1억 중에 비중 10%면 1000만 원이잖아요. 그럼 1000만 원으로 5배의 수익을 냈다. 5천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은 계좌 수익률로 따지면 50%예요. 그러니까 결코 비중 10%짜리가 적은 게 아닙니다. 근데 뭐 5배 가니까 8배 가니까 다 때려 사자 뭐 50%, 100% 풀베팅 해버리고 막 이런 경우가 많아서 저도 뭔가 추천주를 드릴 때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자, 어쨌든 뭐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 종목을 드리는 건 드려. 근데 중요한 거는 비중은 한 10% 이내로만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린다.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실제로 카톡을 열심히 또 보내드렸고 하루에 카톡을 제가 친구 추가하는 게 인원이 정해진 수량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는 점 양해 좀 부탁드리고 좀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비중 한 10% 정도만 장기적으로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만 보유를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5배에서 8배까지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니까 이 정도는 내가 없는 돈이다 생각하고 한번 묻어둬 보자. 요 마인드로 한번 매수 편입해보실 분들은요 현재 보고 계신 영상 고정 댓글에 네이버 링크
링크를 클릭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신청하신 분들은 그대로 좀 기다려 주시고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 꼭 한 번씩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당연히 금전 요구 없고요. 당연히 100% 무료고요. 매달 제가 히든 종목을 한두 개씩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 종목은 6월 히든 종목으로 지정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짬날 때 카톡으로 다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영상 일단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HLB를 기다리는 건 기다리지만 여러분들이 HLB를 100% 풀베팅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고 현재 시장의 트렌드한 종목들을 일부라도 비중 5%, 10%라도 함께 보유를 해야 여러분들의 자산 자체가 늘어난다. HLB 한 종목으로만 승부를 보려고 하지 마라. HLB에 비중이 많이 들어간 것까지는 인정하지만 100% 몰빵을 때려서 운명을 다 걸어버리는 건 너무 리스키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중 10% 이내로만 한번 매수해 보실 분들은요. 현재 보고 계신 영상 고정 댓글에 네이버 링크 한 번씩 클릭해서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